속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땅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이곳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얼음, 불, 숲, 바다로 자연이 시를 쓰는 곳이죠. 오늘 여정에서 우리는 아오테아로아 전역에 걸쳐 가장 숨이 멎을 듯한 15곳을 함께 여행합니다. 빙하가 깎아 만든 호수와 신성한 화산부터 비밀스러운 해변과 영화 속 장면처럼 완벽한 풍경까지.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경이로운 장소들 중 단 하나만 설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피닉스와 함께 알아봅시다. 15번째, 밀포드 사운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거울처럼 반사되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1200m 높이로 솟은 절벽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여기가 바로 밀포드 사운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보석이자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 불리는 곳입니다. 안개는 뾰족한 봉우리를 감싸고 비가 내린 후엔 폭포가 천둥처럼 쏟아지고 돌고래는 당신의 배 옆에서 뛰어오릅니다. 이 피오르드는 10만 년 넘는 시간 동안 빙하가 조각해 만든 것으로 15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수심은 해수면 아래로 300m나 내려갑니다. 러디오드 키플링조차 이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이토록 완벽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터피크를 지나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그 꼭대기는 1692m에 달하며 구름을 뚫고 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그 폭포들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연간 7m가 넘는 비가 내려 이 피오르드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처럼 바꿔놓죠. 마오리 전설은 이 땅이 신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19세기 탐험가들은 이곳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매년 68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지만 막상 이곳에 서면 마치 당신만의 비밀 장소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위 위에서 쉬는 바다표범, 숨어있는 만에서 뒤뚱거리며 걷는 펭귄.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희귀동물은 무엇인가요? 밀포드 사운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과 물에 새겨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방문해도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피오르드의 마법에 빠졌다면 댓글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14번째, 마운트 쿡 아우라키 남섬. 만약 구름이 머리 위가 아니라 발 아래에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운트 쿡 또는 아우라키 앞에 서면 그런 기분이 듭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하늘을 향해 3724m 솟아 있습니다. 아우라키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뚫는 자를 의미하며 안개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아우라키는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가이타후 부족에게는 신성한 조상이며 강인함과 정신력, 하늘과 땅을 잇는 영원한 연결의 상징입니다. 아우라키 마운트 쿡 국립공원에 둘러싸인 이곳의 풍경은 거칠고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합니다. 반짝이는 빙하, 에메랄드빛 빙하 호수, 그리고 얼음이 깎아낸 계곡들.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타스만 빙하는 암석과 시간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빙하기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죠. 봄이면 야생 고산꽃들이 산기슭에 만발하고 겨울이면 침묵조차 태고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이 되면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하늘 중 하나가 되어 은하수가 빛의 강처럼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산 정상을 만나기 위해 바람과 눈 속을 걸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구름을 뚫는 거인이 당신의 꿈 리스트 맨 위에 올랐다면 댓글에 2를 남겨주세요. 13번째, 테카포 호수 캔터베리 지역.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푸른 물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가 바로 테카포 호수입니다.
이 초현실적인 에메랄드빛 색깔은 필터가 아니라 자연이 직접 그려낸 걸작입니다. 고대 빙하가 형성한 이 호수는 암분이라 불리는 아주 미세한 암석가루 덕분에 이 특별한 색을 띱니다. 햇빛이 입자에 부딪히며 마치 현실 같지 않은 푸른빛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봄에 방문하면 호숫가에는 야생 루핀이 만개해 분홍, 보라, 자주색 물결이 바람에 춤추며 마치 꿈속 풍경처럼 호수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호숫가에는 선한 목자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1935년에 지어진 작은 돌 교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긴 장소 중 하나입니다.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주는 감정 때문입니다. 평화, 고요함,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리, 그리고 밤이 찾아옵니다. 테카포 호수는 아우라키 맥켄지 국제 밤하늘 보호구역의 일부로 지구에서 별을 관측하기 가장 맑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빛 공해도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그리고 머리 위로 펼쳐지는 우주. 그 고요한 봉우리들 너머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밤새도록 호숫가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신가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셋을 남겨주세요. 12번째, 호비튼, 마타마타. 만약 영화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타마타의 푸른 언덕 속에 숨겨진 호비트는 단순한 영화 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동화 마을입니다. 반지의 제왕과 3부작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이 마을은 둥근 문, 집 지붕, 작은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속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는 임시 세트였고 촬영 후 철거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몇 년 후를 찍기 위해 제작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모두를 영구적인 구조물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호비트는 현실이 되었죠. 배그샷 로우를 따라 걷고 호빗굴 창문을 들여다보고 그린 드래곤 인에서 실제 맥주 한 잔을 즐겨보세요. 곳곳에서 중간계의 매력이 흘러나옵니다. 가장 좋은 점이요. 반지의 제왕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곳에 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혼의 등불이 켜지고 먼 언덕에서 양떼가 풀을 뜯는 그 순간 이곳은 더 이상 영화 세트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신발 없이 둥근 문이 있는 집에서 살 준비 되셨나요? 샤이어로 이사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넷을 남겨주세요. 11번째, 통가리로 국립공원 북섬. 신들이 걸었던 화산 대지를 당신은 감히 걸을 수 있나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자 자연적 아름다움과 마오리족의 정신적 중요성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된 통가리로 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불과 전설의 땅입니다. 활화산 세 곳, 통가리로, 나우루회, 루아페우. 이 자리 잡고 있으며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 같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환기구, 붉게 물든 분화구, 그리고 액체옥처럼 빛나는 에메랄드 호수들까지.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라고요? 맞습니다. 나우루 회사는 반지의 제왕에서 운명의 산으로 등장했죠. 하지만 통가리로는 단지 영화 속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마오리 전설에는 화산의 신들 간의 전투, 사랑과 질투, 그리고 대지를 깎아 만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는 19.4km. 이 길을 걷는다는 건 신화와 마그마를 동시에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엔 구름 위를 걷고 다음 순간엔 검은 용암지대를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돈 속에서 탄생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당신은
불과 그림자의 땅을 건널 수 있나요? 이런 모험이 당신의 스타일이라면 댓글에 5을 남겨주세요. 10번째, 로토루아, 베이 오브 플랜티. 로토루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지구의 심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진흙 웅덩이는 마녀의 손처럼 부글거립니다. 공기 속엔 지열 에너지가 가득하죠. 아니 이런 재밌는 영상을 보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인다고? 그게 뭔데? 나도 볼래. 진짜 웃기지? 베이 오브 플랜티에 위치한 로토루아는 뉴질랜드 지열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선 땅의 맥박이 느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와이오타프 지열 원더랜드에 서서 샴페인 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광빛 초록과 주황이 어우러진 이 색감은 마치 외계 행성 같습니다. 이 지열 공원은 1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16만 년 전에 형성되어 매년 80만 명이 방문합니다. 도대체 이 신비로운 색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포우투 간헐천이 분출되는 순간 짜릿함을 느껴보세요. 물기둥이 하늘로 30m나 솟아오르며 어떤 날은 1시간에 2번씩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토루아의 마법은 단지 지질하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마오리 문화의 심장입니다. 끓어오르는 진흙부터 신성한 이야기까지 로토루아는 오감을 자극하는 폭발적인 경험입니다. 로토루아의 에너지가 당신을 끌어당긴다면 댓글에 6을 남겨주세요. 9번째, 퀸스타운, 오타고 지역. 험준한 리마컵을 산맥을 등지고 수정처럼 맑은 와카티프 호수에 비친 퀸스타운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곳에 서면 삶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뉴질랜드의 모험 수도로 알려진 이 고산 마을은 사방에서 짜릿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네비스 번지점프에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협곡을 제트보트로 질주하며 자유낙하를 경험하거나 패러글라이딩으로 호수를 날아보세요.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은 경관 속에서 펼쳐집니다. 겨울이면 스키어들이 슬로프를 가득 채우고 여름이면 하이킹 트레일과 와이너리, 호수 위로 지는 황금빛 노을이 풍경을 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퀸스타운은 상업 번지점프의 탄생지입니다. 1988년 카와라우 다리에서의 단 한 번의 점프가 전 세계에 아드레날린 붐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이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퀸스타운은 단지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는 모험을 찾든 물가에서 조용한 시간을 원하든 이곳은 당신의 리듬에 맞춰 흐르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늘에서 비명을 지르시겠어요? 아니면 호숫가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퀸스타운이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올랐다면 댓글에 7을 남겨주세요. 8번째, 프란츠 요세프 앤 폭스 빙하, 서해안. 서던 알프스에서 시작해 해발 300m밖에 되지 않는 울창한 열대우림까지 흘러내리는 프란츠 요세프와 폭스 빙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빙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얼음이 정글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고대의 얼음 강들은 수천 년 동안 천천히 움직여 왔지만 그 특별함은 바다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온대우림까지 내려오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빙하로 고사리와 이끼가 덮인 녹색 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그 옆에 얼음 절벽이 자리한 놀라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헬리콥터 투어는 갈라진 푸른 얼음 위를 날고 가이드 하이킹은 빛나는 얼음 동굴과 크레바스를 지나 당신을 다른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빙하들은 빠르게 후퇴 중입니다. 지금 이곳을 보는 건 단지 경이로움 때문이 아니라 긴급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오리 전설에 따르면
프란츠 요세프 빙하는 슬픔에 잠긴 여인의 눈물이 얼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빙벽 아래에 서서 고요함과 회오리치는 구름에 둘러싸이면 그 이야기를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바라라에서 시간이 녹아내리는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얼음의 경위가 당신의 필수 여행지 목록에 올랐다면 댓글에 8을 남겨주세요. 7번째, 와이헤케 섬, 오클랜드 지역. 오클랜드 시내에서 페리로 35분만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더 느리고 더 햇살 가득하며 와인과 바닷바람에 절여진 섬. 그곳이 바로 와이헤케 섬입니다. 부드러운 포도밭이 푸른 언덕을 따라 펼쳐지고 조용한 미술관이 올리브숲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황금빛 해변이 수정처럼 맑은 만을 감싸며 그 위로 요트들이 한가로이 떠다닙니다. 하지만 와이헤케는 단순한 고급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현지인들은 말하죠. 이 섬은 시간으로 움직이지 않고 취향으로 움직인다고요. 30개가 넘는 부티크 와이너리들이 있으며 많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신선한 지역 음식과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머드브릭, 케이블베이, 스토니리지는 단순한 와이너리가 아니라 하나의 체험입니다. 시라를 마시지 않을 때는 에메랄드빛 만에서 카약을 타거나 토착 숲길을 탐험하거나 별빛 아래에서 열리는 야외 콘서트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헤케가 와인의 섬이라 불리는 건 놀랍지 않지만 어쩌면 이곳은 진짜로 균형의 섬일지도 모릅니다. 자연, 문화, 고요함이 충돌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곳. 지금 페리가 출발한다면 당신은 올라탈 건가요? 도시의 삶을 석양과 소비뇽 블랑으로 바꾸고 싶다면 댓글에 9을 남겨주세요. 6번째, 베이 오브 아일랜드, 노스랜드, 에메랄드빛 바다를 항해하세요. 돌고래가 배 옆에서 춤추는 걸 지켜보세요. 시간이 멈춘 듯한 섬들 위에 발을 디뎌보세요. 여기가 바로 베이 오브 아일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북쪽 끝에 위치한 아열대 낙원으로 보석처럼 흩어진 14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역사에서 한 장을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와이탕이 조약 체결지에서 현대 뉴질랜드가 시작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1840년 이곳에서 마오리 주장들과 영국 왕실은 와이탕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한 중대한 순간이자 지금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넘어 베이 오브 아일랜드는 하나의 놀이터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 사이를 항해하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고 레인보우 워리어 같은 침몰선을 다이빙하거나 절벽 사이를 통과하는 홀인데어 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산호초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숲길을 따라 숨겨진 폭포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이건 역사일까요? 자연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탈출일 뿐일까요? 지금 당장 항해하고 싶다면 댓글에 10을 남겨주세요. 5번째, 에이블 테스먼 국립공원, 남섬, 황금빛 모래,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해안선에서 바로 솟아오르는 짙은 숲. 에이블 테스먼 국립공원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은 국립공원이지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남섬 북쪽 끝에 위치한 이 해안 낙원은 중간계의 한가운데에 열대섬을 떨어뜨려 놓은 듯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그레이트 워크 중 하나인 에이블 테스먼 코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울창한 토착숲을 지나 흔들다리를 건너고 밀물과 썰물이 속삭이듯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만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60km에 이르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엽서 속 풍경 같습니다. 걸어서도 카약을 타고도 혹은 해변에서 해변으로 요트를 타고 이동해도 좋습니다.
햇볕에 데워진 바위 위에서 장난치는 바다 표범, 그리고 배 밑으로 빠르게 헤엄치는 작은 푸른 펭귄들도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석양은 어떨까요? 하늘이 분홍, 주황, 황금빛으로 노가바다에 스며드는 풍경. 들리는 소리는 파도와 새소리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감각입니다. 맨발로 걷는, 천천히 흐르는 자유의 느낌. 트레일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경험이죠. 신발을 모래로, 휴대폰을 침묵으로 바꿀 준비 되셨나요? 에이블 태스먼의 해안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11을 남겨주세요. 네 번째, 와나카 호수, 오타고. 와나카 호수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화려한 여행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곳일 수 있습니다. 눈이 살짝 덮인 산봉우리와 황금빛 언덕으로 둘러싸인 이 빙하 호수는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오타고 지역을 가로질러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곳엔 그 나무가 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 얕은 물속에서 외로이 자라는 그 와나카 나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긴 나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웅장함 때문이 아니라 그 고요함 때문이죠. 물과 산을 배경으로 단순한 실루엣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은 아름다움이 얼마나 조용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겨울이면 와나카 마을은 트래블콘이나 카드로나로 향하는 스키어들을 위한 아늑한 알파인 베이스 캠프가 되고, 여름이면 패들보더, 하이커, 그리고 소음을 피하고 싶은 꿈꾸는 이들을 위한 낙원이 됩니다. 근처에는 로이스 피크 트랙 같은 트레일도 있어 용기를 내어 오르면 마치 그림처럼 초현실적인 파노라마 뷰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석양은 언제나 마치 오직 당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은 서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멈추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한순간 멈추고 조용한 호숫가의 일출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와나카 호수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댓글에 12를 남겨주세요. 세 번째, 카이코우라, 남섬. 등 뒤로는 산이 솟아오르고 앞에는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고래가 수면 위로 솟구칩니다. 카이코우라는 바다가 눈 덮인 산과 만나는 곳, 뉴질랜드에서도 독보적인 해안 마을입니다. 해안 바로 앞에는 깊은 해저 협곡이 있으며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이곳에서 충돌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곧 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바다새들이 모두 이곳을 집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혀 수줍어하지 않습니다. 향유고래는 1년 내내 이곳에서 깊은 바다로 잠수하고, 작은 점박이 돌고래는 파도를 가르며 뛰어오르며, 뉴질랜드 바다표범은 마치 해안의 주인인 양바위 위에서 낮잠을 잡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매력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하나의 풍경 안에 바다 위로 솟은 설산이 보이고, 아침에는 바다 표범과 함께 카약을 타고, 저녁에는 갓 잡은 바닷가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코우라는 마오리어로 가재의 식사를 뜻합니다. 2016년 대지진 이후 마을은 더 단단하게, 더 자랑스럽게 재건되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방문은 회복력과 바다, 그리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응원하는 일이 됩니다. 당신은 고래를 따라 대지와 바다가 함께 숨쉬는 곳으로 향할 수 있나요? 카이코우라가 당신의 꿈 목록에 새겨졌다면 댓글에 13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타라나키 산 북섬. 타라나키 산은 뉴질랜드 북섬의 서쪽 해안에서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 휴화산은 2518m의 높이로 눈 덮인 완벽한 원뿔형 화산이며 자주 일본의 후지산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타라나키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이 산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현지 마오리 부족에게 타라나키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상이며 북섬의 다른 화산들과 싸운 전사 토와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타라나키는 전투 후 슬픔에 잠겨 서쪽 끝에 홀로 서게 되었고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산을 감싸고 있는 에그몬트 국립공원에는 원형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어 마치 산을 감싸는 반지처럼 펼쳐집니다. 푸아카이타는 날씨가 맑은 날엔 거울처럼 산을 비추며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반영을 보여줍니다. 버킷리스트 사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정적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타라나키는 여러 영화에 출연했고 예술가와 시인들을 끌어들였으며 날씨 변화가 급격하고 자갈이 많은 경사로 인해 등산가들에게 도전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스릴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설과 마주하기 위해 이 화산에 오를 수 있나요? 타라나키 산이 당신의 여정에 자리 잡았다면 댓글에 14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타우포 호수, 북섬. 잔잔한 푸른 물결 너머를 바라보면 마치 바다 옆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 그리고 불에서 태어난 호수입니다. 26,000년 전 초거대 화산이 폭발하며 지구를 뒤흔들었고 그 폭발로 거대한 칼데라가 형성되었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로마의 하늘까지 화산재로 붉게 물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무려 616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평화로운 사파이어 비치 호수입니다. 싱가포르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타우포는 고요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서 대지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온천, 증기를 뿜는 절벽, 그리고 고대의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지열 웅덩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상류로 가면 후카 폭포가 강력하게 물을 쏟아냅니다. 자연의 영대함을 보면 초당 22만 리터의 물이 하나님의 좁은 살아계신 협곡으로 분이죠. 떨어지며 굉음을 내지르죠. 그 자연 속에 타우포는 인간 또한 아무것도 하나의 아니야.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 호수를 항해하고 거대한 송어를 낚시하며 자연 앞에. 마오리 암각화가 새겨진 마인베이까지 카약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절벽에 새겨진 이 조용하고 신성한 걸작은 마치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얼음으로 덮인 봉우리부터 김이 오르는 계곡까지 저 수면에 고대 올라가서 신화부터 하나님의 현대의 신이 모험까지 얼마나 창조한 뉴질랜드는 위대하냐. 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바다에 그것은 하늘, 돌, 바다로 쓰인 하나의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경이로운 장소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